안녕하세요. 음양 오행으로 배우고 쉽게 따라하는 오색꽃 차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비꽃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같은 자리에서 해마다 꽃을 피우는 다년생 야초입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며 꽃도 예쁘고 나물로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제비꽃은 오랑개꽃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옛날에 이 꽃이 필 무렵인 춘궁기에 중국 변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그리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제비꽃은 그 외에도 장수꽃, 병아리꽃, 씨름꽃, 안진뱅이꽃 등 매우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비꽃은 향기가 좋아 향수와 염료의 원료로 쓰이는가 하면 약초로서 관절염, 불면증, 변비 등에도 잘 듣고 살균 작용이 강해 부스럼이나 타박상에 이파리를 짓지어 붙이면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특히 손톱, 발톱 밑에 생인 손을 앓을 때 붙여주면 직효라고 합니다. 제비꽃에는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임파선염, 황달, 간염 등에도 효과가 좋고요. 소염 작용이 뛰어나고 심장에 열이 많아 잠을 못 이루는 여성과 노인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제비꽃은 맵고 쓰며 그 성질이 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장에 관여하며 그 성질이 차갑기에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갱년기에 접어들어 열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치게 될 때 이 차를 마시면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비꽃은 우리나라의
제비꽃을 세척합니다. 보시다시피 뿌리를 보세요. 원래 제비꽃의 뿌리는 굉장히 깊고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는데 저는 굵은 뿌리만 캐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데 잔뿌리는 두고 오세요. 그래야 내년에 그 자리에서 다시 제비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팬에 소금물을 넣고 뜨겁게 끓인 후 그 위에서 살충을 할 것입니다. 살충하기 전에 지금 꽃은 꽃대로 꽃대 잎과 뿌리를 분리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먼저 줄기와 꽃 부분을 살충할 예정입니다. 물을 끓여서 올리고 뚜껑을 덮으십시오. 이렇게 뚜껑을 덮고 30초 정도 끓일 건데 뚜껑에 수증기가 방울방울 맺힐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증기가 맺혔다고 하면 뚜껑을 열고 식히면 되는데 그 사이 저는 뿌리 부분에 잔뿌리들은 떼어냅니다. 아까워서 잔뿌리까지도 인삼이나 다른 아이들 비싼 약재 같은 경우는 잔뿌리들을 다 사용을 하는데 제가 배운 한의 쪽에서는 잔뿌리는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 말씀이. 그래서 저도 잔뿌리는 항상 떼어버리고 굵은 뿌리만 갖고 사용을 합니다. 지금 다 끓었기 때문에 일단 꽃과 줄기는 식히고 또 뿌리도 살충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뚜껑 덮고 그대로 올려서 뚜껑에 방울방울 맺힐 때까지 30초 정도를 또 끓여 주었습니다. 온도는 3에다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끓여서 다 되었으면 불은 끄고 얘네들은 다시 똑같이 식혀줍니다. 이렇게 살충 과정을 마쳤으면 이번에는 살청을 할 것입니다. 살청은 아이들한테 색을 입힐 거예요. 색을 선명하게 나오도록 열을 가해주고 그러면서 살충과 살청을 동시에 같이 하게 되겠죠. 이렇게 동시에 올려서 뚜껑 덮고 다시 열을 매겨줄 겁니다. 열 매김을 하면 그 자체가 살청이 되어서 보세요. 색깔들이 녹색은 더 녹색으로 보라는 더 보라로 점점 진하게 되도록 열을 가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식혀 줄 거예요. 식히고 나서 팬에 직건을 할 거입니다. 이럴 때는 팬의 온도를 0.5에서 1 사이 저온에다 놓으세요. 저온에다 놓고 다시 10초 정도 지나서 온도를 고온에다 놓으세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꽃의 고온은 1단입니다. 1단으로 올려서 꽃과 줄기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었으면 바로 꺼내세요. 이 자체에 열이 매겨진 상태에서 얘가 올를락 열이 오른다 싶을 때 바로 꺼내주면 이것 자체가 향을 매겨주는 거예요. 향 가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향 가두기를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고온에서 덮은 후 바로 식혀주고 고온에서 덮은 후 바로 식혀주고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색깔도 예쁘게 나올 뿐만 아니라 향 가두기까지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적절하게 잘 해주면 향도 더 잘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남은 열로 뿌리도 같이 덕금을 합니다. 이걸 제가 사실 그때 아주 조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몸은 성질이 체질이에요. 제 몸의 체질은 체질이어서 몸이 좀 찬 체질이기에 이 꽃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안 되어서 조금만 준비를 했습니다. 체질인 사람은 이 차를 가끔 아주 가끔 한두 번
마셔주면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적당히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양체질이신 분은 이 차를 자주 복용을 하세요.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거를 방지해 주기 때문에 몸 안에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를 같이 말리는 과정에서 긴 줄기는 잘라주고 있어요. 가위로 이렇게 잘게 잘라주면서 지금 하는 이 과정이 잎과 줄기를 유념하듯이 만져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념을 오랫동안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특히나 이 제비꽃은 잎이 가늘고 줄기도 가늘잖아요. 그래서 유념을 따로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꼭 져서 한번 몇 번 꼭꼭꼭꼭 눌러주면서 유념은 마칠 겁니다. 대신에 덮구는 과정에서 자꾸 움직여주고 만져주는 것, 이것으로 제비꽃의 유념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으로 덮어주세요. 한번 보니까 지금 색과 모양을 보니 다 말랐죠. 건조가 다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저기 가운데 제비꽃이 보이시나요? 보라색? 얘는 뿌리입니다. 뿌리도 줄기도 잎새도 꽃도 다 같이 한 번에 덕금을 하세요. 그리고 수분 체크를 하면 되지요. 이건 뿌리와 줄기가 같이 있지만 수분 체크는 1도 1단에다 놓고 하십시오. 1단에다 놓고 지금 수분 체크 했는데 뚜껑에 전혀 수분이 나오지 않지요. 그 상태로 1시간 정도 놓으면서 식혀 주십시오. 다 식었으면 이렇게 입병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비꽃차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비꽃차를 우려서, 사실은 이렇게 만든 차는 1년 정도 숙성시켜서 다음 해에 마시게 되면 그 향과 맛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마시면 좋은데, 작년에 제비꽃차 전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자마자 바로 우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림 과정에서 저는 이 제비꽃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울금을 블렌딩해서 차로 우려 마셨습니다. 울금의 매운 성분과 따뜻한 성질을 이용해서 제비꽃과 블렌딩을 하게 되면 매운 성분은 폐를 보호하는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고, 제비꽃의 찬 성질과 울금의 따뜻한 성질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섭취를 하여도 그 해로움이 덜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찬 성질을 가지고 계신 음체질의 여러분은 이렇게 다른 따뜻한 성질과 같이 블렌딩을 하셔서 마시게 되면 그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리도록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